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이달 들어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36%가 가족 간 전파로 나타나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이 필요해졌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창원 지역 부동산 규제 강화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산 매수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평일 업무용에 불과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이달 들어 경남의 확진자 600여 명 가운데 36%가 가족 간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집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지켜야 나와 가족의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진주에서는 자진의 검사를 받은 20대 확진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 등 가족 4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40대 자진 검사자의 가족 1명과 접촉자 2명도 확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과 자진 검사를 받은 2명을 더해 진주에서는 모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확진자 가운데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직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건물 2동이 폐쇄됐고 직원 35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습니다. 사천에서는 대학생의 고교 멘토링에서 시작된 연쇄 전파로 이 프로그램 참가자 2명과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천 집단 발병과 관련해 자가격리를 하던 1명도 확진됐습니다. 거제에서는 해수 보양온천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자의 접촉자와 자진 검사자 1명씩 모두 5명이 추가됐습니다. 창원 2명, 함안 2명은 기존 창원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에서는 자진 검사자 2명과 자진 검사자의 접촉자 1명까지 모두 5명이 확진됐고 양산에서도 40대 여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동군 화계면, 진주시 전통시장, 산청 등 기존 집단 발병지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경남 확진자 635명 가운데 36%, 226명은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이 반영됐다며 환기와 소독 등 집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 내 자가격리자 또는 감기 등 유증상자가 있으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 주시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대화 접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267명에 입원 294명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또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죠. 물론 집값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는 올해 초 한 매도인으로부터 이 아파트 60여 제곱미터를 4억 8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5년 뒤 완공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구에 묶이면서 입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집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집 한 채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매수한 것뿐인데 저 혼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더라고요. 매도인이 단지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과밀 억제 권역만 아니면 한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예외가 됩니다. 한 단지 내 다주택자도 한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어 이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도 대표조합원 지위가 없으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입주권 대신 강제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소 1, 2년을 기다려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는 시점에야 가능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뭐 그런 우려가 없는 곳에선 여러 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새롭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채만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창원 성산과 의창구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앞둔 재건축 단지는 모두 6곳. 조합마다 다주택 매도자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가열 지역되기 전에 주차 건설을 한 개 샀는데 그 규제 때문에 분양을 못 받단 말이에요. 이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예기치 못한 규제에 생애 첫 보금자리를 잃게 된 매수자들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 목적의 입주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가 최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동읍과 북면 지역의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동읍과 북면 지역은 애초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에도 포함됐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매매 흐름을 파악해 경상남도와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가정폭력이나 혐오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문제도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재판으로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경남 여성단체들이 여성폭력 사건의 재판을 참관하고 분석해봤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며 재판 일정을 연기합니다. 피해자보다 피고인을 더 배려하는 법정. 이런 상황에 경남 여성단체가 여성폭력 사건 재판 104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했습니다. 통계에서 드러나듯 재판은 강력 디지털 범죄가 대부분으로 많은 피해가 묻힌다고 지적합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신상 털기식의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2차 가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아라고 이제 끊어주셔야 되는데 보통 가해자 변호사들이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도 재판부에서는 제재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더욱 취약해 피해자인 지적 정신 장애인이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진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에도 판결이 난 29개 사건 가운데 10개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위해서 재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법원은 선고는 양형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형법에도 여러 이제 양형 사유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유리하거나 불리한 걸 다 반영한 판결이라고. 피해자들은 재판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 처벌로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내년은 소의 해, 신축년입니다. 소는 우리 민족의 중요한 가축인 만큼 지명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양각산, 우회마을 같이 경남에만 96곳이 소에 얽힌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지명들을 윤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높게 솟은 산봉우리가 소의 양뿔 모양으로 뾰족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양각산. 옛 지명인 금광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양각산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거창군 가북면의 우회마을. 소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름에 걸맞게 마을 곳곳에 소를 주제로 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골에서 호랑이가 내려와가지고 애를 얻고 갈락하는 걸 소가 뛰어나와서 애기를 구하고 호랑이를 물리치고 애기를 구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소자, 은혜 해자를 써서 우회마을을 하는 마을이 형성된 겁니다. 마을 입구에 옛날에 만들어진 구유통이 남아있는 함양의 구식골 마을. 마을의 땅 모양이 소의 여물통인 구시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진주 금곡면에도 마을 뒷산 봉우리가 소의 머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우봉이라고 정했습니다. 전국의 소와 관련된 지명은 731개, 이 가운데 경남은 96개로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소와 관련된 지명은 전남과 경남 등
남쪽 지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대체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도 속 지명에도 많이 나타나 있으며 소 관련 지명이 농지가 많은 남부지방의 많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직함과 불을 상징하는 동물인 소.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동물신으로 여겨져 선조들이 지은 지명에도 녹아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의 목적으로 앞서 정부는 전국 10곳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주시켰죠. 그렇게 진주 혁신도시가 완공된 지 5년.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혁신도시는 그저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평일에만 머물다 떠나는 업무용 도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금요일 오후, 경남 진주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에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줄줄이 들어섭니다. 가족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직원들을 위한 단체 통근 버스들입니다. 사정은 세종과 나주 등 다른 혁신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다 서울에 있고 그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제 이주는 좀 어렵고 서울에서 이제 진주까지 좀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혁신도시에는 인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현재 진주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50%로 추정됩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자리에 상가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주상복합하고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공실이 지금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45.5%, 교통환경은 30.2%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가라고 말할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이 흐름을 제어하거나 또는 역전시키거나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혁신도시를 전국 10곳으로 분산시킨 탓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혁신도시만 가지고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건 이제는 좀 한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지난 7월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로 전입한 인구는 5,209명. 다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5,266명. 처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았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도 전입 354명, 전출 450명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다음은 KBS의 희망나눔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회성의원 임수봉님 300만 원, 거제시 고현시장 내 주차장 장터 상인회 158만 원, 밀양아리랑 시장 상인회 회원 여러분이 120만 원, 화성상사 직원 여러분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시청 시정혁신 담당관, 합천군 대병면 이장협의회, 함안군 군북면 새마을 남녀협의회 문석주, 조순덕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기술 종합서비스 양대영 대표와 임직원 여러분이 각각 100만 원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달 경남의 주택 매매 건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경남은 9,700여 가구로 한 달 전보다 86%가 늘었고 2013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3,800여 가구가 거래돼 경남 전체 거래량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의 새해 경기 전망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년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87.5를 기록해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새해 경기 전망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은 백신 개발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22건, 35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으로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는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무등록 중개가 6건,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이 2건 등이었습니다. 창원 복림소류지에 준설토가 섞인 폐수가 유입됐다는 민원이 접수돼 창원시 의창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창구청은 10여일 전부터 복림소류지 상부 골프장에서 저류조 준설 작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 뒤 골프장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가 2주 전부터 민원을 접수하고도 수질 오염조차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영 의장의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무대에 도전한